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빠르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5월 31일 한 주와 그 다음에 한 달이 끝나는 오늘인데요. 오늘 그리고 이번 한 달 다들 잘 보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내셨든 6월은 5월보다 더 빛나는 달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내용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나저나 어쨌든 주말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의 항상 꿈이 있다면 로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또 이야기를 반재미로 쓱 보자면은 로또 1등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로또를 샀습니까? 어떻게 샀는데 1등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등은 바로 많은 분들이 뭐 꿈이 좋았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데 1등은 재미 삼아서 샀는데 되었다. 그러니까 진짜 행운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액의 당첨금을 위해서 이렇게 사신 분들이 2등,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꾸준히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등이 우리가 항상 알고 있던 그거, 돼지 꿈을 꿨어요, 똥을 만졌어요 등등 그러한 좋은 꿈을 꿔서 로또를 산 사람들이 3등이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걸 보니까 여기서도 이 말이 통용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바로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는 거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앞으로 혹시나 로또 사러 갈 때 그거를 당첨돼야지 하고 사러 가지 마시고 뭐 그냥 재미로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면은 당첨률이 좀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뭐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절대 사면 안 되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가 뭔가 봤더니 바로 예를 들어 1, 2, 3, 4, 5, 6처럼 이어진 숫자 혹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역대급 당첨금이 나온 번호 혹은 로또 용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세로로 쭉 일직선이 되는 숫자라거나 아니면 대각선으로 쭉 되는 숫자라거나 아니면은 지난주에 나왔던 숫자를 그대로 적는다거나 등등 그런 식으로 약간의 의미가 있는 숫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번호들은 당첨이 설령된다고 하더라도 당첨자가 수백 명, 수천 명이 나오기 때문에 1등에 당첨돼도 당첨금이 몇 천만 원 아니면 몇 백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로또를 산다면 그런 번호 사는 거는 헛수고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어차피 오를 거니까 자, 삼성전자의 최근 주가가 AI 시대에 맞춰서 슬금슬금 올라가나 싶더니 그런데 HBM 테스트 실패 소식으로 한번 쭉 떨어지고 사상 첫 파업을 만나면서 한 번 더 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이대가 조금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현 상황을 저점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한 달간은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7조가량 매도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는 1.3조를 쓸어 담고 있고 NH투자에 따르면 주가가 8만원이 깨진 이후 50대에서 70대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삼성전자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20대에서 30대 순매수 규모의 4배를 웃돌 정도라고 하니까 그냥 딱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죠. 야, 이 정도 떨어졌으면 사는 게 맞아. 결국은 뭐 1년 지나면 올라 있겠지. 이러한 매수세가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몇몇 기리분들은 아니 기리 근데 저렇게 매수하면 안 될 것 같아. 봐봐 이거 떨어지는 칼날이잖아. 이런 거 매수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데 그거는 뭐 단기적인 시각일 때 뭐 떨어지는 칼날이니 겉토양이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길게 본다면 사실 뭐 그런 말은 의미가 없겠죠. 74,000원에 사든 76,000원에 사든 78,000원에 사든 나중에 삼전이 뭐 9만원 10만원 이렇게 가 있을 때 사실 그 매수 평단가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주식 투자를 가장 잘하는 연령대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다 40대, 50대, 60대 나이가 먹어 갈수록 주식 투자를 더 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잠깐만 우리 엄마 아빠 세대에서는 무슨 정보가 있어서 그렇게 주식을 잘하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분들의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엉덩이입니다. 엉덩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만 빠져도 아이고 이거 빨리 손절해야겠다고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막 급등하는 차에 막 올라타거나 그런 식으로 거기에 가까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방금 전에 봤던 이런 거겠죠. 떨어지면 그냥 사는 거야. 그 다음에 오르면 팔면 되지. 이런 식으로 엉덩이로 투자를 하다 보면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나이가 많다고 전부 다 잘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잘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엉덩이가 여자들이 더 무거운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어쨌든 말이 길었지만 이렇게 뭐 삼성전자 하락하고 있지만 어차피 바닥은 곧 정해져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오를 거다. 여기에 베팅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증권가에서 봤을 때도 아직 HBM에 대한 강력한 공급 의지도 있고 또 중장기적 성장성은 명확하다. 이러한 분석을 꺼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바이코리아는 끝인가? 자,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코스피를 매수한 규모가 역대급이었습니다. 21조나 쓸어 담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런데 갑자기 최근 5거래일 동안 2조에 가까운 물량을 매도하고 있고 대부분 또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이 갑자기 이렇게 빠져나간 이유가 뭔가? 바로 글로벌 달러가 갑자기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낸 점, 또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점, 삼성전자가 HBM 테스트에 실패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파업에 돌입한다 이러한 소식 등에 힘입어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칠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걱정은 이겁니다. 야, 21조 샀는데 이제 2조 팔았어. 나머지 19조 쏟아지면 어떡하냐? 라는 걱정을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을 걱정하기는 조금은 이르다고 말을 하고요. 최근에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한 이유는 선물 플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외국인이 선물 플레이로 주가를 매도한 거는 연속성이 크지 않은 평균값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경계감은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미국 증시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또 하락했고요. 그 중심에는 미국 1분기 GDP 수정치가 공개가 되었는데 예상보다 성장률이 둔화했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그러면은 배드 이즈 굿 아냐? 금리 인하 가능성 생기면서 주가는 올랐겠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주가는 하락해서 아주 지 멋대로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어제는 엔비디아 등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중동으로 보내는 칩에 대해서 정부가 허가를 안 내주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정부가 왜 그러나 바로 이 칩들이 중동으로 갔다가 중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러한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제 엔비디아 등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 소식도 나왔습니다. 델이라는 기업이 폭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어제도 5% 하락했고 시간 내에서는 무려 17%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락이 나타난 이유가 뭔가? AI 수요를 보여주는 델 실적 서프라이즈는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향후 가이던스가 실망감을 줬다고 하며 그러니까 야 우리 생각보다 AI가 뜨겁지 않나벼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10% 넘게 아니 17%나 급락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인지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HBM 관련주가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래서 아마 오늘 몇몇 분들은 조금 어색하셨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버티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오히려 하이닉스는 하락하고 있어서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낯설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미반도체 왼쪽에 보다시피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미반도체 여전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미반도체가 왜 좋은가? 일단 HBM을 등에 업고 하이닉스의 주가가 작년 말부터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마이크론도 HBM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4%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마이크론 4%를 30%로 올리겠다 이러한 얘기를 한다고 하죠. 아니 길이 이거랑 도대체 뭔 상관이야 하고 봤더니 현대차 증권에 따르면 이렇게 HBM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그 수혜는 한미반도체가 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마이크론은 뉴욕에 이어 일본에서도 팹을 건설하고 캐파를 확대할 예정인데 그럴수록 필수 장비를 생산하는 한미반도체의 수준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다만 이러한 전망이 나왔는데도 HBM 관련해서 전부 다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은 하락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입니다. 트럼프가 유죄를 받았다는 소식이 오늘 떠들썩했습니다. 성관계 입막음 관련해서 돈을 줬다는 내용이 전부 다 유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트럼프는 재판장을 나와서 야 이거 조작됐어. 저 판사 돈 먹었다. 이렇게 강하게 변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미국에 있는 트럼프 관련주인 DJT, 트루스 소셜은 15%나 잠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다고 하네요. 다만 아직까지 선고가 내려지진 않았습니다. 7월 11일에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의류주가 올라갑니다. 얼마 전에 노브랜드가 상장했을 때 우리가 공부했었죠. 전 세계 의류주들이 쌓인 재고를 전부 다 털고 반등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아베크롬비가 실적 서프라이즈를 냈고 그리고 오늘은 갭이 호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브랜드 맞습니다. 갭. 그 갭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호실적을 꺼냈고
오늘 우리나라 주식은 야 뭐요 그러면은 갭 만드는 회사가 어딘데 라고 하며 한세실업, JS 코퍼레이션 등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다시피 음식료 관련주만 올랐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올랐고요. 다음은 의류주가 올랐습니다. 전부 다 내수주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 다음은 뭘지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주가는 잘 안 오르지만 그래도 기대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중국에서 판매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어제 저녁에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만약 소프트웨어가 중국에 등록이 된다면은 몇 개월 FSD 테스트 후 중국 내 테슬라 차주들에게 FSD 판매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어제 미국에서는 증시가 안 좋은 와중에 테슬라 및 전기차 관련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고, 그리고는 우리나라에서는 라이콤 등 관련주가 장 초반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늘 그랬듯이 윗골이 나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다음입니다. 2차전지는 도대체 언제쯤 돌아오실까요? 2차전지 관련주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방 산업인 전기차가 팔리지 않으면서 전기차용 배터리 출하가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2차전지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LG엔솔 왼쪽에 보다시피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올해 20% 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상장 이후 신저가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2차전지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진짜 답답하실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언제쯤 반등할 수 있는가? IBK 투자증권에 따르면 주요 메탈 판가 하락에 따른 평균 판매 단가 하락은 올 1분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전기차용 배터리 출하량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슬슬 저점이 다가오긴 하는 거죠. 하지만 최근 들어 또다시 하락폭이 커지다 보니 쉽게 손대기는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미국에서 세 번째 감염자가 나왔으나, 자, 어제 미국에서는 또다시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감염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또다시 조류에서 소로, 소에서 사람으로 전염된 거라고 하는데요. 다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은 사람 대 사람의 가능성은 여전히 크지 않다는 전망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관련주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하지만 WHO가 우려한 것처럼 인간 대 인간이 만약에 전염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치사율이 무려 40%가 넘는다고 하니까 끔찍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해외여행 성장 수혜. 한국투자증권은 항공시장이 해외 수혜 구조적 성장 수혜주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LCC 항공사들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비 13%나 증가를 했는데, 그런데 시가총액은 오히려 작년보다 20%나 낮은 저평가 국면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올해도 항공주 성장합니다. 항공산업의 영업이익은 7%, 그 다음에 LCC는 13%가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앞으로 주가 상승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지금 가격이 2만원인데 목표가는 31,000원, 진에어는 17,000원, 티웨이는 4,000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다고 하니까 항공주에 관심이 있다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하이브, 일단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오늘 또 하이브는 시끄럽습니다. 어제는 법원에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이 나타나며 민희진이 이겼다라는 평가가 나왔으나, 그런데 오늘 이사회가 열렸죠. 여기서 민 대표는 잘리지 않았으나, 그런데 민희진 측근의 이사는 전부 다 잘리면서 팔다리가 전부 다 날아간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희길이, 근데 어도어는 민희진 거 아니었어? 그런데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가 80% 들고 있고요. 민 대표가 18%로 사실상 하이브 맘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하이브는 마이너스 5%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주주분들은 또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녹음 시간 기준 민희진 대표의 이제 깜짝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있는 시간인데, 오늘은 또 어떤 유행어를 만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주항공 45년까지 100조 투자합니다. 어제 나온 소식이죠.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개청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여기서 윤 대통령은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광개토 프로젝트가 뭐냐? 바로 달에 탐사선을 32년까지 착륙시키고 45년까지 화성에 태극기를 꽂겠다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를 위해 월드클래스 우주기업을 육성하고 100조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 우주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하지만 마지막에는 조금은 다 반납하고 마무리가 되었네요. 다음입니다. 일단은 NC소프트 승리. 지금부터 한 2년 전인가요? 리니지 2M의 프로모션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NC가 비공개 프로모션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높은 과금을 유도한다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재판부가 NC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재판부는 어떤 부분에 집중했나? 딱 하나에 집중을 했습니다. 비공개 프로모션으로 이용자들의 높은 과금을 유도했다면 당연히 그 인과관계를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들여다봤는데, 그런데 이 비공개 프로모션이 있다는 게 공개되고 난 후에도 과금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프로모션이 공개되었든 안 공개되었든 과금하는 게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상관관계를 규명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정기본 안 뜨나 했더니 떴습니다. 자, 11차 정기본이 떴는데요. 일단은 원전은 3개 이상 건설을 제한했다고 하며 당장 올해부터 부지 확보를 시작하려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3개 이상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3개를 하려고는 하는데 그런데 보통 원전은 짝수로 짓는 게 좀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짝수로 짓다 보니까 혹시나 부지 확보만 잘 되면은 2개씩 4개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운영 중인 26개 원전은 계속 쓰기로 하며 지금 추진 중인 세울 3, 4호기, 신한울 3, 4호기 이 2개가 완성되면은 10년 후에는 총 30개의 원전이 돌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SMR도 한계를 담는 모습이 사상 처음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SMR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진짜 실현 가능할지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코스닥 1호 밸류업 공시. 자, 얼마 전 키움증권이 처음으로 밸류업 공시를 했던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코스닥에서 1호 공시는 FN가이드가 했다고 합니다. 자, FN가이드는 오늘 밸류업 공시를 냈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28년까지 ROE 18%를 달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도 확대할 계획인데 최소 수준을 26%로 잡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 개선 등 다양한 목표를 계획하고 발표했는데 이러한 흐름이 이제 많은 상장사들에게 펼쳐지며 주주 환원 쪽에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주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꼭꼭꼭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소식, 그 다음에 더 즐거운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하이요!